자, 오늘은 그 두바이 중동 크루즈 출발 전 안내 사항을 고객에게 나가는 그 안내 사항을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마찬가지로 촬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12월부터 이제 3월 두바이 중동 크루즈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출발 전에 인솔자가 이제 고객에게 나가는 안내 사항 그렇게 해서 한 9가지 정도 주요 필독 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안내 문자와 같이 이 영상을 아마 보시게 될 텐데, 첫 번째 여권, 당연히 챙겨오셔야 되죠. 네네. 두말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신용카드.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는 이제 모든 크루즈 여행을 하실 때 배에서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에 탑승하시면 내가 이제 결제 카드를 내 방키하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무조건 챙겨오시고, 원래는 본인 카드여야 되는데, 뭐 선사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자주 탑승하는 코스타 크루즈 같은 경우는 꼭 본인 거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간혹 해외 사용 한도액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해외 결제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국내 한도는 높은데 해외 한도가 작아서 한도가 간혹 막히는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는 한 2개 정도 챙겨오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을 하시기 위해서, 물론 뭐 관광하시면서 밖에서도 이제 우리가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가 필요하지만 선내 결제 때문에 신용카드 꼭 하나에서 2장은 꼭 챙겨오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환전 관련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아까 신용카드 잠깐 좀 안내를 좀 드리면 꼭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드여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비자, 마스터, 이제 아멕스 보통 요 3개를 많이 쓰시는데, 네. 이것도 보면은 이제 국내 전용 카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꼭 해외 사용 가능하신, 그리고 이제 비자나 마스터나 이제 아멕스가 찍힌 카드여야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뭐 이제 뭐 트래블 월렛이나 네. 그다음에 토스 카드 네. 이런 거 좀 많이 좀 이용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좀 체크 카드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연결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생겨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뭐 가서 또 도와드리는 거지만, 네. 갑자기 또 쓰려고 했는데 끊겨가지고 결제가 이제 배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불편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체크 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체크 카드가 가능은 하신데, 네네. 이게 안에 이제 뭐 좀 이제 좀 보면 이제 뭐 잔액이 많이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뭐 좀 또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카드 취소나 이제 환불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또 보면 좀 애매한 부분들이 가끔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토스 카드, 뭐 이제 그런 이제 트래블 월렛, 체크 카드 다 가능은 합니다만 좀 불편해요. 네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아니라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를 추천드립니다. 네, 신용카드 들고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전은 뭐 제가 바로 또 설명드리면, 네. 현지 화폐가 디르함,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차피 한국에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환전할 곳도 잘 없고, 공항에서 또 환전을 해서 여행 갔다가 한국 와서 그걸 다시 한화로 환전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달러로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항지 밖에서 투어할 때도 신용카드를 쓰시면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좀 조그만 우리 그 바자르 시장 같은 요런 데는 할인도 이제 얘기하기 나름이니까 이제 현금으로 구매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특히 5만 이런 데는 그죠? 네. 뭐 한 50% 70% 계속 이렇게 서로 이제 딜을 봐가지고 그래서 현금이 용이한 부분들, 그래서 달러를 준비하시고, 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용카드 쓰시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환전은 이렇게 달러로 준비하고, 저희 자체 상품 같은 경우는 정말 모든 게 다 포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유시간에 커피 한잔 하시거나, 뭐 음료 사 드시거나, 네네. 뭐 그런 비용을 말고는 사실 크게 쓰실 일 없고, 물건 구매하시거나 했을 때 필요한 정도. 보통 뭐 한 2분 해가지고 한 300-400불 정도면 그죠? 네. 예, 충분하게 잡비 정도는 되실 거고, 그 외적으로 뭐 두바이 오셔서 쇼핑하시거나, 아까 그런 그 재래시장 바자르 같은 거 말고 좀 유명 브랜드나 좀 고급 브랜드를 사신다고 하면 뭐 알아서 그거는 별도로 현금을 준비하시거나 신용카드가 되니까 네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날씨, 우리 미스터 채가 얘기해 주시죠. 날씨가 그냥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두바이 중동 하면 되게 더운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 가면은 거의 우리 봄, 가을 날씨 정도 됩니다. 1월, 2월 기준으로. 그죠. 12월부터 3월까지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봄, 가을 날씨, 그래서 한
24도에서 뭐 한 25도 정도, 네. 뭐이 정도 왔다 갔다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얇은 옷, 그러니까 반팔에 이제 긴팔 정도, 얇은 네. 이제 긴팔 정도, 네. 그리고 그러니까 배 안에서는 항상 이제 그 냉난방이 이제 다 늘 잘 되기 때문에 네. 좀 쌀쌀할 수 있으니까 뭐 걸칠 뭐 얇은 겉옷이나 뭐 가디건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모스크, 네. 모스크 내부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자분들 네. 이제 그 스카프, 네. 머리카락을 가릴 수 있는 스카프,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뭐 발목이나 뭐 이 정도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긴 네. 옷, 네. 예, 뭐 치마가 됐든 바지가 됐든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뭐 현지에서 공수하셔도 되니까 뭐 그런 네네. 것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한 24, 5도까지 되지만 네. 그래도 이제 태양이 좀 강하고 그죠? 뭐 좀 습도가 높아서 좀 덥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막 투어 같은 경우는 우린 또 야간에 진행하니까 야간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1월에 갔을 때 뭐 낮에는 얇은 긴팔, 우리 여름용 긴팔 이렇게 사진도 있으면 제가 뿅 띄워드릴 텐데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저녁 되니까 좀 쌀쌀해서 네. 이런 이제 가디건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좀 챙겨서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사막 투어 때는 하얀색 옷을 입으니까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렇다고 흰 옷 입고 오면 촌스러우니까 네. 촌스러우니까 적당히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사막에 이렇게 걸을 때 그죠? 아, 네. 그래서 가이드 선생님은 운동화 끈을 꽉 동여매서 오히려 걷기는 운동화가 편하다 할 수 있는데 사이사이에 신발에 모래가 들어가니까 네. 좀 불편한 거 있어서 꽉 동여매고 운동화를 추천드리는데 저는 뭐 그냥 슬리퍼 신고 갔다가 네. 근데 사막을 계속 걸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슬리퍼를 벗고 거의 맨발로 그렇게 다녔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뭐 신발, 뭐 복장 그렇게 조금 날씨에 따른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고요. 복장 얘기를 이어가지고 크루즈 안에서도 우리가 뭐 양복이나 그죠? 네네.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1회 정도는 이제 엘레강스 디너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 이제 선사마다 다르지만 특히 코스타 크루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유럽 선사 같은 경우는 드레스 코드가 포멀 뭐 스마트 캐주얼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컬러로 많이 규정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레드, 블랙, 뭐 화이트 그런 또 재미들이 있으니까 복장은 그런 이제 한 벌 정도는 이제 양복이 됐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별도로 준비를 요거는 뭐 크루즈 여행하면서 기본적인 거니까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날씨에 맞는 복장 그다음에 모스크를 입장하는 데 있어서 스카프와 긴 바지나 긴 치마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수화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선사인데도 우리 두바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반입이 좀 컨트롤이 꽤나 까다로웠어요, 그죠? 맞습니다. 이 부분 한번 우리 미스터 채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손님들한테 스탠다드를 알려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딱 이제 늘 정석으로 안내를 드리지만 영상에서는 그러지만 네. 실제로 가기 전에 통화로 안내 드릴 때는 해보니까 뭐 이런 건 되고 뭐 이런 건 안 되던데 근데 항상 이제 좀 애매한 거는 이제 뺏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내일 때 찾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늘 반입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평소에 저희가 뭐 멀티탭 같은 것도 늘 갖고 다니고 그냥 배에서 일을 봐야 되니까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커피포트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한국계 되게 성능이 좋아요. 네네. 한국계 성능이 좋아서 우리는 뭐 얄궂은 거라고 하지만 사용하는 전압이 꽤 높은 편이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좀 유럽에서 그때 진짜 얄궂은 걸 하나 샀는데 네네. 그거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두바이에서는 그것도 이제 한번 걸렸었고 네. 멀티탭도 걸렸었고 그래서 좀 체감상 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이제 그 빡빡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린 스탠다드는 이제 전압이 높거나 이제 발열이 있거나 네. 이제 이런 전기 제품은 제한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이니까 일단 이런 내용 참고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주류 같은 거는 네. 사실은 이제 반이 불가합니다. 반이 불가한데 경험상 소주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뭐 꼭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개별적으로 좀 뭐 준비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비행기 탈 때는 당연히 거기에 관련된 이제 반입 제한 물품이 있는데 크루즈를 탑승할 때 우리가 이제 전압이 높은 전력이 높은 그런 제품들 그다음에 당연히 뭐 칼이나 손톱깎이 이런 거는 수화물에 다 넣는데 과도도 넣으시는 분 계시고 네, 그런 거는 이제 짐이 컨트롤 당해가지고 맡겨야 되기 때문에 내 짐이 객실로 바로 오지 않고 또 특정 장소에
모셔져 있어요. 예, 갖다 넣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가서 그걸 짐을 열어서 다 이제 맡겨두고 내 짐을 별도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요 반입 물품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럽 선사 일부 선사들이 또 냉장고 미니바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 소비나 전압에 민감하기 때문에 헤어 드라이기도 다이소나 이런 것도 간혹 다이슨 다이소가 아니라 다이슨 그런 걸 안 써봐가지고 자 어쨌든 그런 경우도 전력이 높다는 이유로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뺏긴다는 게 그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선할 때, 하선할 때 가져가도록 맡겨두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주는, 그러니까 와인은 배마다 또 한 병 정도는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배가 있긴 한데, 네. 이제 요 선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 되는데, 소주는 생김새가 다르니까, 예, 와인병처럼, 위스키병처럼 안 생겼으니까, 뭐 약주 필요하신 분은 좀 담아오고 어쨌든 두바이나 중동 지역이 관광지에서는 술을 팔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원래는 일본에 술을 판매가 안 되는데, 네. 그냥 뭐 일부 이제 뭐 그죠? 예,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네. 이제 그런 데서만 이제 좀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네. 뭐 배 안에서는 사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사실 뭐 이렇게 약주를 막 이렇게 투하면서 드실 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크루즈 승선 시에 반입이 저희가 자주 진행하는 지중해나 이런 데 비해서 두바이 쪽 지역은 좀 까다롭다. 거기 때문에 반입 물품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반입 물건이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네. 평소에 드시는 약 같은 거, 네. 당장 이제 쓰셔야 되는 물건들, 네. 이런 경우에 짐이 늦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캐리어에서 빼서 핸드 캐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 타고 두바이까지 가서 또 승선을 할 때 우리가 수화물을 객실로 먼저 보내는데 혹시 그 보내는 수화물 안에 귀중품이나 약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작년에 갔을 때 좀 고생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그때하고는 요번에는 승선 시간은 다르지만 그때는 밤늦은 비행기로 승선을 했더니 이 수화물 처리하는 사람들도 이제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새벽까지 짐이 안 오기도 하고 뭐 네. 등등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반입 물품에 대한 제한 어쨌든 커피포트나 뭐 그 전력 소비가 큰 헤어 드라이어나 뭐 이런 제품들은 가급적이면은 그냥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밍 관련해 가지고 전화는 어떻게든 자동으로 해외를 나가면 전화는 로밍이 되지만 데이터는 별도로 각 통신사에 한국에서 뭐 공항에 사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로밍 요금제를 가입을 하셔서 별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비행기나 우리가 비행기하고 똑같이 크루즈 안에서는 가입된 로밍, 데이터 로밍도 안 터지기 때문에 이제 배에서 직접 이렇게 또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제가 비용이 좀 가물가물한데 한 120유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한 7박 기준으로 한 네네. 120유로 정도. 네네네. 그럼 뭐 거의 한 20만 원 되니까 네. 꼭 업무적으로 필요하신 분 아니면 어차피 뭐 기항지에 기항을 하면 또 이렇게 로밍을 온 그죠. 자체 데이터로 이게 사용을 가능하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배 타면 유튜브나 카카오톡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배에서 판매하는 인터넷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네. 굳이 그렇게 급한 게 아니시면은 배가 정박하면은 또 이게 와이파이가 또 터지고 데이터가 터지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되 뭐 사업적으로 혹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거 실시간 보셔야 된다면 나중에 배에서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고 네. 혹시 모르니까는 미리 그 선사 어플을 네. 출국 전에 다운을 받아 두시면 그 뭐 어플로 하셔도 되고 뭐 배에 가서 저희가 도와드려도 되고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로밍은 따로 안 하셔도 되지만 데이터 로밍은 공항에서 미리 가입을 하셔야 외국 가셔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도 사용 가능하고 배에서는 또 20만 원 상당의 데이터 비용이 별도로 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끝으로 좀 빠진 내용 있는지 네. 어쨌든 뭐 기본 여행 가시는 거에서 네네. 크루즈 여행은 아까 반입 물품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는 또 엘레강스 디너가 있으니까 양복을 준비하시고 날씨가 그래 뭐 복장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한국은 겨울이니까 그죠? 네, 네.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공항에 내리면은 옷을 좀 한복을 간단히 하고 네네. 뭐 투어를 바로 하든지 그거는 현지 상황 보고 할 거니까요. 그 위에는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사무실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말씀 주시고요. 네. 꼭 저희가 뭐 또 이제 이게 뭐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저희 개별적으로도 출발 전에 연락을 또 드리니까요. 네네. 뭐 그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TV 미스터리. 미스터 하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